재미있는 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U 다정다감입니다. 오늘 알면 알수록 의학 지식이 쌓이는 의학 알지 시간에는요. 늘 다양한 궁금증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의학 지식을 쌓아가던 알지남 김빅토리아노 아나운서가 아나운서 업무 조정 관계로 2주간 함께 하지 못하게 됐다는 점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알지남의 궁금증까지 제가 잘 모아서 의학 지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학 알지 시간에는 세종충남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김봉직 교수 그리고 신경과 신종욱 교수와 함께 난청과 어지럼증에 대해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인사 나눠볼까요?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1년 365일 쉬지 않고 일하는 우리 몸의 기관이 바로 귀일 텐데요. 이 소리를 듣게 하는 청각 기능 외에도요,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평형 기능을 담당하는 게 또 바로 귀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도 않지만 그 기능을 우리가 잃게 됐을 때 일상에서 느끼는 공포감은 엄청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먼저 김봉직 교수님, 네. 우리가 이 점점 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은 이게 얼마나 두려울까 상상만 해도 진짜 너무 불안한데 실제로 우리가 청력이 약해지거나 사라지는 환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과거에는 노인들만의 질환으로 인식이 됐었는데요. 네. 이제 최근 거리를 다니다 보면 귀에 이어폰을 꽂은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과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어폰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난청이 우려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19년 난청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41만 8천여 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30대 이하 젊은 층이 20% 가까이 된다는 것을 보면 더 이상 난청이 노년층의 질환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난청하면은 이 노인들의 질환이다라는 인식을 참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아니군요. 이런 환경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텐데요. 교수님,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청력 손실은 언제부터 잃게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난청은 5, 60대에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20세 정도가 가장 청력이 좋고 20대 이후부터 청력이 많이 나빠집니다. 난청이 있다고 스스로 인지하는 것 또한 5, 60대지만 20대부터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무엇보다 일단 귀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정말 클 것 같은데요. 신종욱 교수님, 우리가 이 난청이 오면은 치매도 빨리 온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정말 그럴까요? 네, 원래 난청이 생긴다고 무조건 치매로 발전하진 않지만 치매 유병률이 증가합니다. 치매 환자를 검사해봤을 때 난청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들리는 것이 적어지면 말하는 것도 적어지기 때문에 네.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이렇게 대화량이 적어지고 고립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치매까지도 올 수 있게 하는 난청. 김복진 교수님, 이 난청은 참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건지 궁금해요. 네, 그 난청은 일단은 말 소리를 듣는데 어려움이 있는 증상을 의미하고요. 난청은 진단명이라기보다는 잘 들리지 않는 증상 자체를 말합니다. 난청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유발 원인에 따라 여러 진단명이 있는데요. 먼저 귀의 구조를 보면서 이야기하자면요. 네. 소리는 귀를 지나 달팽이 관과 신경을 거쳐 뇌에 도달하여 인식이 됩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 과정 중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난청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외부 소리를 인식하는 과정 중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소리는 귓바퀴에서 모여서 웨이도를 지나 고막을 울립니다. 고막의 울림은 다시 고막에 붙어 있는 귀 속 뼈의 진동을 일으키고 이 진동이 달팽이 관으로 전달이 됩니다. 여기까지의 소리 전달 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전음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달팽이관까지 소리의 진동이 잘 전달되었다면 달팽이관은 감각신경세포를 이용하여 이 진동을 소리 신호로 바꾸고 네.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합니다.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을 감각신경성 난청 혹은 신경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이 소리를 듣는 과정이 참 복잡하고도 아주 세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전음성 난청 그리고 감각 신경성 난청 우리가 이거 이름만 들어봐도 굉장히 전문화되고 네. 세밀한 느낌이거든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은요. 네네. 그 전음성 난청의 원인에는 이제 웨이도에 염증이 생기거나 귓구멍이죠. 웨이도는 네. 이제 비지로 인한 막힘 그리고 고막의 손상, 삼출성 중이염, 만성 중이염, 귀 속 뼈의 기능 이상 등이 있습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그 원인이 다양해서 이에 따라 세분화가 되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소리의 신경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는 선천성 난청의 대부분은 감각신경성 난청이고요. 네. 강력한 소음에 의해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는 소음성 난청, 또 별다른 원인 없이 갑자기 청력이 크게 감소하는 돌발성 난청, 서서히 청력이 감퇴하는 노인성 난청, 그리고 달팽이관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약물에 의한 약물 독성 난청, 메니에르병이나 만성 중이염에 의한 난청, 또 굉장히 드물지만 뇌종양에 의한 신경 손상에 의한 난청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귀가 불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귀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지럼증이잖아요. 신종욱 교수님, 이 귀가 불편한데 왜 어지럼증이 생기는 걸까요? 네, 보통 어지럼증은 크게 5가지 원인으로 발생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눈이 안 좋아도 생길 수 있고, 네. 그리고 귀의 문제, 아니면 뭐 뇌의 문제, 아니면 이런 말초신경이나 자율신경, 그리고 그 심리적 원인 이렇게 5가지로 보통 원인을 나눕니다. 따라서 하나라도 좋지 않으면 이제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고 가장 많은 원인으로 이 귀의 문제 그리고 뇌의 문제 그리고 나머지 말초신경 또는 자율신경이 좋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뭐 어느 한 가지 때문에 발생하는 어지럼보다는 다양한 신체적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어지럼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한 가지를 치료하더라도 다른 원인이 남아 있으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어지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다양한 이유로 찾아오는 어지럼증. 그렇다면 여기에도 우리가 쉽게 발생하는 어지럼증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많은 유형의 어지럼증으로 하면 우선은 귀 문제에서 발생하는 네. 이런 전정신경염 아니면 메니에르병, 뭐 이석증으로 나눌 수 있고 또는 이런 두통과 함께 발생하는 편두통성 현운 그리고 앉았다 일어설 때 혈압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기립성 저혈압 네. 또는 이 뇌에 실제로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 이렇게 크게 네. 흔한 어지럼증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어지럼증 원인도 이렇게 살펴봤는데 보니까 뭐 이석증이나 편두통성 현운이나 기립성 저혈압, 뭐 뇌경색 요거는 저희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메니에르병? 예, 이건 너무 용어가 생소해서요. 김봉주 교수님, 이건 어떤 건가요? 네, 그 이름부터 생소한 메니에르병은 이제 병명 때문에 희귀병이나 난치병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네. 생각보다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프랑스 의사인 메니에르가 19세기 중반에 처음으로 이 병을 보고했다고 해서 이제 명명이 되었고요. 네. 이름이 붙여서 아직까지 이제 병리와 생리 기전이 완전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뇌림프 수종이라는 우리 뇌의 병변이 주된 병리 현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반복적으로 이제 빙빙 도는 듯한 회전감이 있는 어지럼증이 발생을 하고요. 어지럼증 이외에 귀 증상이라고 하면 난청, 이명이 있는데 이것들이 가장 흔하게 동반되는 증상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이제 갑자기 돌발적으로 발생을 해서 짧게는 20-30분, 길게는 수시간 아니면 하루 이상까지 지속이 되면서 귀에 뭔가 꽉 찬 듯한 충만감과 속이 메스껍거나 토하는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두통도 같이 발생을 합니다. 남녀의 발생 빈도는 이제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고 30세에서 60세, 주로 성인에서 발생기고요. 약 3분의 2 정도는 50세 이전에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러한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영구적으로는 이제 천천히 이제 청력 저하가 발생을 할 수 있고요. 네. 어지럼과 이제 귀 증상이 동반이 되면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이학적 검사와 그에 따른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네, 청력 손상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질환 같은데 교수님, 우리가 일단 난청이 생기면요. 아, 이게 난청인가? 네. 궁금하잖아요. 이게 난청인지 아닌지를 진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네. 일단 사실 내가 난청인지 처음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난청이 있으면 소리가 작게 들리거나 이제 멀리서 들립니다. 이제 들리는 소리의 성질이 좀 바뀌기도 하고요. 말소리가 왜곡되거나 이제 깨져서 들리기도 하고 어떤 특정 소리에 불쾌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곳은 이제 괜찮은데 좀 시끄러운 곳에서는 이제 소리를 알아듣기가 어려워지고요. 소리의 방향, 어디서 오는 소리인지를 알아채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난청의 증상은 각각의 원인에 따라서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서서히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한쪽 귀만 유난히 안 들리거나 양쪽 귀가 비슷하게 안 들리기도 하고요. 이제 이명이라고 하죠. 네. 귀에서 귀 울림은 난청에 가장 흔히 동반되는 증상입니다. 경미한 난청이 갑자기 발생을 하면 난청보다 이명을 더 심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네. 난청의 원인에 따라서는 어지럼증, 귀의 통증 또는 귀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저는 쉽게 그냥 환자들한테 말을 할 때는요, 개인적으로는 전화를 사용해서 이제 양쪽으로 번갈아 들어봐가지고요, 네. 오른쪽 왼쪽에 차이가 생기면 어느 한쪽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보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전화 통화를 할 때 오른쪽과 왼쪽, 둘 중에 어디가 잘 들리는지 아니면 비슷한지를 따라서 네네. 내 귀에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를 개인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물론 잘 안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렇게 난청을 의심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보다 세밀한 검사 방법을 통해서 난청 진단을 받고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난청을 진단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 난청의 발생한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난청의 양상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네. 이와 함께 웨이도와 고막의 상태를 진찰을 해야 합니다. 각종 청력 검사는 난청의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이고요. 네. 청력 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진단이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에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수 청력 검사 또는 이제 측두골 CT, 측두골 MRI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선천성 난청은 이제 조기에 진단하기 어려워서요. 태어난 지 며칠 이내, 수일 이내 신생아 난청 선별 검사라는 걸 받아보는 것이 좋고요. 네. 최근에는 이것도 보험 적용이 다 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난청을 확진하기 위해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좀 더 정밀한 검사를 받게 됩니다. 네. 자, 이 난청과 관련한 증상과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신종욱 교수님, 그렇다면은 이 어지럼증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난청일에 따른 이런 검사는 김봉직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우리가 어지러워서 병원에 가면 흔히 눈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사실 눈이 뇌와 이런 전정기관의 창이라고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눈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흔히 눈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이런 눈 떨림, 흔히 의학적으로는 이제 뭐 안진 또는 안구진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이제 눈의 떨림을 관찰을 해서 감별 진단을 하게 됩니다. 특히 안진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런 좀 특수한 고글을 쓰는데요. 우리 이렇게 병원에 가면 이런 이제 스키 고글 같은 이런 이제 우리가 흔히 비디오 프란젤 글라스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여기에 적외선 카메라가 달린 장비를 이제 특수하게 만들어서 눈을 잘 관찰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눈의 떨림을 관찰하고 이외에 전정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귀에 물이나 바람을 넣어서 또 기능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장비가 많이 발전을 해서 전정신경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머리를 빠르게 회전하면서 눈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이런 두부 충동 검사가 활용이 되고 있고, 이 과거에는 사람의 눈만으로 이런 평가하던 눈의 반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진찰 후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을 경우 뇌 영상 검사, 즉 MRI를 이렇게 고려를 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나이가 많을 때, 두 번째 갑자기 발생한 어지럼이 48시간 이상 지속이 될 때, 네.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머리 때문에 어지럽다라고 시사하는 중추성 현운을 시사하는 신경학적 이상이 있을 때, 즉 우리가 균형을 잡기 힘들어서 자세 이상이 있거나 또는 좀 눈의 떨림이 이상하다라고 할 때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심한 두통을 동반할 경우에 MRI를 우리가 고려를 하게 됩니다. 네. 어지러움 환자가 어지러움이 다 가라앉고 나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여러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는 이제 오히려 회복기 소견을 우리가 좀 다르게 해석을 해서 진단을 어렵게 하는 그런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어지러움이 발생했을 때 검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한 이런 시청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병원을 가든 갑자기 발생한 심한 어지럼이 있는 환자를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눈의 떨림을 잘 관찰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많이 어지럽더라도 본인이나 이런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 눈의 떨림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핸드폰으로 좀 찍어서 눈 네. 위주로 찍어서 병원으로 온다면 진단에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네. 만나 뵈러 갔을 때 그 증상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네. 평소에 생활하면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동영상으로 찍어뒀다가 보여드리면 훨씬 진단하는데도 정확한 진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난청과 어지럼증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정보들을 시청자 사연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사연들이 와 있는데요. 첫 번째 사연은 공주시에 사는 20대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툭하면 중이염에 걸려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도 중이염을 알았는데요. 이 느낌인 건지 정말 그런 건지 청력이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이염을 많이 앓으면 청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김봉직 교수님, 이 중이염을 많이 앓으면 청력에 문제가 생길까요? 귀와 관련한 거니까 왠지 생길 것 같아요. 네, 흔히 이제 중이염은 아이들이 이제 귀에서 진물이 나고 잘 안 들리는 이제 급성 중이염이 많은데요. 고막 안쪽에 생기는 중이염, 그리고 그게 발전해서 생기는 만성 중이염 등 때문에 고막에 손상이 생기면 전운성 난청이 생기고요. 병이 더 진행하면 이제 감각신경 난청까지 동반되어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혼합성 난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기적인 검진을 꼭 받으시고 진료를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연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산시에서 사시는 30대 여성분의 사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틀 전부터 몸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단순히 빈혈이라고 하기에는 주로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리고 자세를 바꿀 때 심해집니다. 그러다가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증상이 곧 사라지는데요. 제 머리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신종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눈이나 다른 뇌에도 이 질환으로 인해서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소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어지러움의 양상으로 봐서는 이석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석이라는 게 사실 귀 속에 생기는 돌인데요. 원래 우리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석이 정상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네. 즉 일종의 칼슘 부스러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정 기관에 위치하던 이석이 외부 충격이나 허열, 감염 이런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떨어져 나와서 방골이관으로 들어가면 어지러움을 유발합니다. 이석증은 2에서 4주 정도 되면 자연히 치유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만 어지러움이 심하면 약물 치료와 이석 치환술을 통해서 이석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석증은 언제든 이석이 다시 이렇게 방골이관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재발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피로를 관리하고 고개를 심하게 돌리거나 젖히는 동작은 삼가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네. 자, 반드시 지속적인 치료와 검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동구에 사는 4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는 부모님께서 10년 전부터 난청이 심해지셔서 보청기를 착용하고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난청은 유전이니 저에게도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는데요. 가족 중에 난청인 사람이 있으면 난청일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김봉직 교수님, 어떤가요? 네. 난청이 생기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이유가 있어서 한 가지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신경세포와 청각신경의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서 일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 일찍부터 난청이 시작되거나 이제 보청기를 착용한 사람이 있다면 청각에 관심을 두고 치료나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생아 난청의 경우에는 약 절반 정도가 유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중 대부분은 부모님은 다 청력이 정상인 상염색체 열성 유전 양식의 유전성 난청이 많습니다. 성인에서의 난청은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 요인이 많아서 유전적 요인의 난청 비율은 아이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지만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높은 확률로 유전성 난청의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는 이에 따라서 좀 더 상담해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 적극적인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오늘 다정다감 난청과 어지럼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난청과 어지럼증에 대한 궁금증들 OX 퀴즈로 더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 난청과 어지럼증에 관한 오해와 진실,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해와 진실. 감기 후유증으로 청력 상실이 될 수도 있다. 글쎄요, 저는 감기가 이 청력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해서 교수님 저는 X로 하겠습니다. 김봉주 교수님, X일까요, O일까요? 답은 O입니다. 아, O이군요. 아니 근데 네네. 감기가 어떻게 청력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일단 그 겨울철에는 이제 감기에 많이 걸리는데요. 잘 회복이 되면 좋겠지만 후유증으로 난청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음성 난청도 발생을 하고요. 네. 이제 귀에 물이 차는 거죠. 그 외에 귀에는 청각신경, 전정신경이 있는데 신경에 염증이 생기면 청각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또 오해와 진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면 난청 가능성이 높다. 예, 이것도 너무 어려운데요. 저는 이 고혈압, 고지혈증도 왠지 X일 것 같습니다. 김봉지 교수님 정답은 어떻습니까? 답은 O입니다. 네. 네. 왜 O일까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이제 만성 질환들을 앓고 있으면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이 나빠져가지고요. 난청이 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이 혈관과 관련돼서 또 이렇게 모세혈관이 좁아지면 난청과 또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예,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오해와 진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럼증은 잘 먹으면 남는다. 자, 저는 이거는 X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 드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지럼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더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잘 안 먹어서 어지러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수님 O일까요, X일까요? 네, X가 맞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예. 영양분이 부족하면 어지럼증을 느낄 수는 있는데 네. 대부분의 어지럼증이 영양분 부족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지럽다 해서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추후 치료에 있어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X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오해와 진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럼증은 추우면 더 심해진다. 이건 아까 전에 김봉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우면은 이 모세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어지러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저는 정답은 O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수님 어떤가요? 신종욱 교수님. 예. 네, 정답은 O가 맞습니다. 제가 열심히 들었네요. 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추워지면 자율신경계나 뇌혈관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 더 어지럼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추워지면 자율신경 기능이 증가하게 되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무너지고 몸의 긴장도도 증가해서 신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심할 때는 심뇌혈관 질환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난청과 어지럼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원인과 그리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김봉지 교수님 그렇다면 이 난청도 완치가 가능할까요? 네네. 난청을 일으키는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 달라지는데요. 네. 전음성 난청은 외부 소리가 달팽이관까지 전달되지 못하거나 네. 전달의 효율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항생제 등을 이용한 약물 치료, 중이염 수술 같은 수술적 치료를 진행해서 난청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거나 수술을 통해 청력을 향상시킬 수 없는 경우라면 보청기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원인에 따라 약물 치료로 일부분 또는 완전히 호전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청력이 감소하는 돌발성 난청은 증상이 발생한 지 적어도 한 달 이내 집중적인 약물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청력의 변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청력 자체가 향상될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보청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소형 보청기 및 귀를 완전히 막지 않아 불편함이 덜한 보청기도 개발되었습니다. 난청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한 후에 보청기를 처방받아야 합니다. 심한 선천성 난청의 경우에는 조기에 인공호흡 수술을 받으면 정상적인 언어 발달이 가능하고 따라서 신생아 시기에 선별 검사로 난청을 진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자, 오늘 의학 알지 시간에는 난청과 그리고 어지럼증에 대해서 세종 충남대학교 김봉직 신종욱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의학 알지 시간에는요, 조기 발견이 어려워서 더욱 조심해야 할 질환이죠. 난소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다정다감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또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